그것이 두렵냐 안 두렵냐 이거죠. 절대 두려울 것이 없다예요. 재성이 강하고 많다 해가지고 그죠? 근데 딱 가서 따먹으려고 보니까 포도에는 구멍이 나 있고 그죠? 과일에는 뭐 약품 처리되어 있고 이것이 제일 비극을 만드는 원인이단 말이에요. 원래 남자가 철을 짝으로 삼을 때 5시대도 좋고 6시대도 좋잖아요. 능력만 되면. 그걸 마다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맨날 막 집 구석 들어가니까 마누라는 술 먹고 이래갖고 찌기라 해서고 그죠? 한 여자는 이래 갖고 있고 이래 보면 그것은 뭐냐? 재성이 이때 없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죠? 이것이 비극을 만든 것이지 내가 신약 신강이냐 해서 비극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팔자에서 재성의 생긴 모양이 실컷 가서 보니까 축 맞고 공막 맞고 그죠? 형 맞고 하나는 들루버갖고 벨벨하고 있고 이것에서 대부분 비극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읽어줄 때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 자기가 환자인데 예를 들어 자기가 환자다. 자기가 환자인데 짝을 잘 지으면 서방님이 뭐 그죠? 돈도 잘 벌고 해가지고 자기를 잘 간호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신약이 그걸 관과 짝을 잘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팔자를 볼 때 전부 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신왕, 제왕 이래야 잘 산다. 신왕, 뭐 제약, 뭐 신약, 제왕 뭐 이런 순서로 맡겨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짝을 지을 만한 놈이 팔자에 있느냐, 그 짝을 지은 놈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여기에 실제 희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주 위주였죠, 일주 위주였지만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짝 지은 놈이 잘났느냐 못 났느냐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신약한 팔자인데도 잘 살아요. 그죠? 그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관점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팔자에서 제일 잘난 게 뭐냐? 그죠? 그것이 축 맞았느냐? 그럼 조건부로 쓰겠구나. 합을 맞았으면 가세, 그 세력을 더하느냐, 빼느냐? 그죠? 형을 맞았으면 조건부로 쓰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목일주다. 자, 목일주가 왔다면 무엇을 짝으로 삼느냐예요. 뭐를 제로 삼죠? 그 토잖아요, 그죠? 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천간의 구조에 무토, 기토,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인중무토, 신중무토, 사중무토, 해중무토. 그죠? 그 다음에 오중의 기토. 이것의 순위나 이것의 양상들을 읽음으로써 갑 딱 봤다. 갑 봤는데, 진이 있다. 그럼 진의 속성만 이야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경이 필요 없이. 이것이 짝을 짓는 건 이미 설정지어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면 이것의 순위를 우리가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하고 그 재성의 생긴 모양을 딱 보는데 예를 들어 갑이 뭐 해, 인, 묘, 오 있다. 그러면 탁 보는 순간 오 있다. 합격. 순간적으로 합격이잖아요, 그냥. 토 중에 제일 예쁜 토가 그 다 아시죠? 초나추동 신사조합 공부하신 분들은 오중기토를 제일 귀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일주 왔네, 오 있네, 합격. 일단 합격. 매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따져야 될 건 뭐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건드리는 글자는 없느냐? 그죠? 공막 맞았느냐? 형 맞았느냐? 축 맞았느냐?
이런 것만 등급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신약이든 신강이든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물론 신왕의 그거면 더더욱 잘 쓰겠지만, 신왕의 제왕이면 잘 쓰겠지만은, 딱 보는 순간에 이 팔자는 합격의 인자가 벌써 딱 드러나 있다. 이것으로서 벌써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진을 갖다가 쓴다. 그죠? 진을 재성으로 쓴다는 것은 진 같은 재성을 내 짝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팔자 내에서 짝으로 음양 운동을 일으킬 것은 진 같은 짝과 움직인다. 그럼 진은 뭐예요? 운동성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갑일주가 진을 처로 삼았다. 그러므로 진이 하는 운동성이 뭐예요? 인묘진에서는 목 운동을 하고, 그죠? 우리가 지장간에서 그 운동성에 대해서 할 때. 그 다음에 진의 중반이나 말부터 신의 초입이나 중간까지 토로서, 그죠? 수를 안고 지나가는 토로서의 토로서의 충실한 어떤 역량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부터 신유술 해자축까지는, 수로서 논다. 그죠? 그러니까, 갑이 있고 진이 있네. 끝. 사오미 운 흘러가는 것만 보면 알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양상이 때로는 겁재집도 하고, 그죠? 정말 그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그죠? 오히려 저 활동력을 제약시켜버리는 활동력으로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진보다 더 토로서의 역량이 더 큰 것이 우리가 말할 때, 그죠? 미토가 있다. 갑이 미를 만났다 이거죠. 갑이. 그러면 미토는 오행상 묘에서부터, 그죠? 토의 작용을 강하게 시작을 해서, 그죠? 유가 이를 때까지는 그 역량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 하루 중에 12시간은 처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을 잘 지키는 부인이구나. 나머지는 조금 부실하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딱 보는 순간에 딱 먼저 답이 나온다니까요. 축을 가지고 있다. 야, 저거는 토도 아닌 게 토처럼. 그죠? 그 짝을 짓고 있는 형태를 퍼뜩퍼뜩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 같은 것은 뭐냐면은 허부하게 만든 것. 그죠?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부실한 형태. 토로서 쓰는구나. 이렇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읽어주면 사실 된다는 거죠. 제가 쓰는 방식도 격용을 거의 안 쓰고, 재성이 있네. 재성이 어떻게 생겼구나. 관성이 있네. 관성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것만 분류를 해서 그대로 팔자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안 맞냐? 안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격용설로서만 계속 가시는 분들은 저게 지금 맞나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걸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유자재롭게 쓸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재성에 생긴 모양, 관성에 생긴 모양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갑이 있다. 갑이 있으면 갑이란다. 이 목이 있으면 목의 등급을 한 번씩 나눠보시라는 거죠. 자, 목이 있다. 그러면 일단 천간에 있는 것이 있고, 그죠? 천간에 있는 것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지지에 있는 것은, 이 천간에 있는 것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일종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귀로 보시면 됩니다, 귀.
천간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지에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가지고 세력이 없으면 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세속의 부귀를 탐하지 않는 것. 공을 위하여 산다 이거죠. 세속의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그죠? 일종의 공공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공공. 귀육종은 저번에 그 이야기했었죠. 귀육종과 거의 흡사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부인의 명조가 남편을 목으로 쓰는데 이렇게 명만 있고 그저 천간에만 떠 있고 지지에 세력이 없다면 그 서방님은 이런 형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서 설치면 문제가 생김. 그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그림자로서 싹 가리우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뭐예요? 이제 명시를 구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자, 인이나 묘가 가장 강할 것이고, 그죠? 해중의 갑목, 그죠? 해중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미중을목, 그죠? 미중을목. 요게 밑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요게 위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세력의 등급을 쫙 나눠본다는 거죠. 그 미중의 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활동력을 펼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에까지는. 그러나, 그리고 해중간목도 역시 장생지지에 앉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도 일종의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세속성을 쫓아가기에는 조금 미약한 형태다. 이래 보시면 되죠. 주로 직업적으로 보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죠? 연구직, 교수직, 전문직, 그죠? 완전 장사꾼으로서의 그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해중의 갑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 이렇더라. 미중의 을은 이렇더라. 이런 것 갖다가 자꾸 쪼개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요래놓고 또 등급이 생기잖아요. 축 맞았으니 어떻고, 공목 맞았으니 어떻고. 너그 서방은 거의 도인에 가깝다. 그럼 뭐 교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는 그죠? 천간에 병이 있고, 정이 있다. 저 다 아는 건데 뭘 저거 이러면서. 그죠? 병이 있고, 정이 있다. 그죠? 지지로는 사가 있고,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미중의 정화를, 요 다음 순으로 친다는 거죠. 미중의 정화는 뭐냐면, 정화가 미에 양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오가 대지에 열기를 확 뿌려놓고 나면, 미월이 갔을 때도 저 열은 그대로 존재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죠? 그 밑에 인중의 병화. 그죠? 인중의 병화. 그 다음에 제일 그간 게 술중 정화. 그죠? 술중의 정화는 이미 불이 다 지고 난 술시에 남아있는 우리 연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반딧불 같은 거 있잖아요. 불도 아닌 게 깜빡깜빡 한다 이거죠. 이것을 서방으로 삼는 사람은 도인 같은 남편일 것이다. 그죠? 그게 교경설을 안 해도 상관없다 하는 거 뒤에 이제 자꾸 해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자꾸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로는 그죠? 무토, 기토. 그 다음에, 오중의 기토. 아마 이것도 지금, 이 논리에 왜 오중의 기토를 먼저 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그거 한데, 우리가 대음양을 꺾어줄 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꺾어줄 때, 우리가 진토를 갖다가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장에만 치우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에만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술토를 갖다가 장에만 치우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토들은 한쪽으로 편중된 토이기 때문에 토로서 제대로 역량을 갖다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미토를 으뜸으로 치되 미토마저도 정말 토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그 토의 진정한 토의 중화작용은 어디서 오느냐? 찰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찰나에 불과하다. 그 찰나에 불과하듯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오중의 기토라는 거죠. 그 팔자에 갑일주인데 팔자에 오 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사시면 됩니다. 이제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 표정이. 그래서 하여튼 오중의 기토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잘 쓴다는 것을 다 한번 보면 압니다. 주로 이것을 문서로 써도 사거리, 예, 딱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거리에 있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번듯한 곳, 똑바른 것을 가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면 묘하게 오중기토가 그렇게 강한 세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토죠. 등급을 따진다면 그죠. 토로서 큰 음양을 꺾어주는 자리에 있으면서 화기를 제일 강하게 머금은 것이 미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진토. 그죠?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축토. 그죠? 그 다음에 사중의 무토. 사중, 무토. 그 다음에 인중의 무토. 사중무토는 그죠? 화기에 의해서 토기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중무토도 뭐냐면, 인중무토, 신중무토. 신중무토. 인중무토나 신중무토도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묵은지화라 하거든요. 묵은지화. 뿌리가 없다 이거죠. 묵은지화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화기에 의해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대로 화기를 따라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인중무토나 신중무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인시가 돼서 그죠? 우리가 하루를 따질 때 인시가 돼서 처음에 병화장생을 할 때 일종의 허명처럼 따라오는 정도인데 실제 세력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중무토는 뭐냐? 신중의 무토는 뭐냐 하면 미토에서 화기의 근원이 목기를 싹 제거하면서 허명처럼 남아있는 열기에 의해 떠있는 토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미토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목기를 싹 빼내갖고 화기의 근원을 없앰으로써 화기가 여름 동안에 뿌려놓은 것을 잔재를 그대로 남아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꼴찌는 아니지만 이런 등급을 매기게 된 게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중의 무토. 이 해중무토 이 서방님으로 삼으면 이제 너는 등대지기 서방과 인연이 있다 이러면서 아침에 해 뜨면 출근했다 오버 딱 하고 탁 닫아놓고 해지고 나면 뺀또 들고 팍 집에 오고 그죠? 아주 변화없는 모양이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등급을 나눠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으로 따지면 그죠? 금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우리 천간에는 경 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유가 있고 술중에 신금. 술중 신금. 이것도 뭐냐면 그죠? 가을에 여기가 그대로 넘어온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강하단 말이죠. 신은 술에 양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중의 경금. 사중 경금은 장생지에 앉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축중의 신금은 인묘한 모양이고 이 진짜 딱 도인 남편은 이런 모양이단 말이죠. 축중의 신금. 한겨울에 그죠? 이 금기로 움츠리고 앉아가지고 너희 서방은 도인과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에 수기로는 그죠? 수기로는 뭐냐면 임과 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중의 임수, 장생지지라는 거죠. 신중 임수, 그 다음에 축중의 계수. 이 분류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축중의 계수, 그 다음에 진중의 계수, 진중계수. 자, 이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통 요 정도 안에서 대충 놀면 그나마 좀 나은데 대부분이 보면 옆에 글자에 의해 다 깨졌단 말이죠. 거기에 축 맞고 형 맞고 포도 껍데기 그 빈속처럼 비어버리고 이것의 반복이 계속되면서 이제 비극의 형태만 사실은 읽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숨어 있다가 이런 것 때문에 묘한 거거든요. 신중의 임수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중간에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를 들어 배운에서 이제 요게 임수가 활동할 수 있는 구간 신유술 해자축이랑 운이 오면 서방님이 괜히 교수직으로 있다가 튀어나와서 사업을 했다가 다시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접고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변화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본 형태를 이렇게 잡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 형태라든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서로의 그림자가 남편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은 부인이 이런 건데 부인이 저 산에 기도나 좀 하러 댕기고 이러면 될 걸 괜히 나가서 장사하면 해볼게라고 홀랑홀랑 난리 묻고 이런 게 원래 귀로 살아야 될 것이 어떠다 한 번씩 튀어나와서 자기가 인간이 한번 돼보겠다고 설치면서 비극은 자꾸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또 깨지는 형태까지 자꾸 한번 이렇게 해서 자꾸 연구를 해보시고 실제 그 짝을 짓는 거 무조건 자꾸 재와 관. 그래서 뭐냐면 신약 신강이 원래 없고 그죠? 신약 신강에 의해서 자꾸 나누려는 연습을 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비극을 일으켜주고 있는 재관 이미 재와 관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걸 갖다가 자꾸 연구해가지고 재관이 생긴 모양을 자꾸 파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예문을 하기는 좀 어정쩡한데, 잠시 있다가 그러한 예문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쭉 해드릴게요. 잠시만 쉬다.